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의 멸균 식염수 팩 처치를 알려드렸어요. 특히나 아토피 피부염의 중요한 멸균 식염수 처치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멸균 식염수 팩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염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하는 처치들이 있죠. 제일 먼저 피부염이 생겼어. 그럼 보습제를 바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켜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젤팩이나 모델링 팩, 그죠? 석고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팩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물수건 같은 걸로 해서 냉수건 팩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염수 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정처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되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바르는 건 사실은 피부염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다, 즉 유분이 적은 상태, 유수분 밸런스에서 유분이 적은 상태가 됐을 때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이제 건조성 피부염이라던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굉장히 건조한 경우에 보습제를 발라서 유분을 공급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바로 적절한 처치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부 트러블이 응급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보습제를 발라서 진정이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염이 심해지게 되면 해면화되고 피부가 홍조가 되고, 그리고 진물이 나는 형태의 급성적인 습진 반응이 생기는데, 이때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늘어난 상태에서 더 자극되는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보습제를 바르지 말라라고 했죠. 그게 진정이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겼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 게 보습제를 바르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보습제를 바르면 더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또 막 뻑뻑한 크림 타입을 또 발라. 그럼 더 뒤집어지죠. 기본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바르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형태, 가벼운 제형의 화장품들을 발라주는 게 좋죠. 로션 중에서도 가벼운 로션을 발라주는 게 원칙인데, 두꺼운, 무거운 크림을 바르는 건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를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젤팩이나 모델링 마스크, 석고팩 같은 걸 하는 경우는 피부 진정 효과는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열 반응이 생기거든요. 피부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뜨거워지는 반응이 생기죠. 이거를 열만 내려줘도 피부염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됩니다. 급성적인 피부염을 진정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열을 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염에 염증 자체를 줄어들고, 또 하나는 혈관을 수축시키죠.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면 염증 유발물질과 염증 매개물질들의 유입들이 적어지고 유출들이 적어지죠.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작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줄여주면서 염증 물질들이 적게 분비되는 그런 작용들, 그리고 히스타민 분비를 줄여주죠. 그러면 가려움증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갑자기 심해졌을 때 가장 적절한 응급조치는 뭘까요? 그게 바로 멸균 식염수 팩입니다. 이것도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맞춰서 하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멸균 식염수 팩은 언제 하는 거냐면, 습진 반응이 심해지게 되면 해면화가 됩니다. 피부가 부풀어요. 뿍 하고 부풉니다. 그러면 피부가 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물이 나기 바로 전 단계거든요. 이때 멸균 식염수 팩을 해주면 그 식염수의 삼투압 효과에 의해서 습진 반응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물이 나죠. 보통 해면화 과정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촉촉하게 물을 머금는 느낌이 들거죠. 그리고 물방울 같은 수포들이 자잘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건드리게 되면 진물이 좔좔 흐르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때 해주는 겁니다. 즉 해면화 과정이 심해지고 진물이 났을 때, 삼출물이 흐를 때 이걸 진정시키는 게 멸균 식염수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용 원리는 뭐냐면 웻드레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병원에서는 웻드레싱이라는 걸 해요. 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두껍게 만들어서 환부에, 진물이 나는 환부에 딱 덮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한 거즈를 딱 위에 덮는 거거든요. 그렇게 놔두면 삼투압에 의해서 오염물질들과 진물들이 식염수 팩으로 쓱 스밉니다. 그래서 진물이 멈추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스빈 드레싱이거든요. 이걸 집에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물이 흐르게 되면 피부 속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즉 삼투압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때 밖에다가
소금물, 그죠? 생리식염수를 딱 대주게 되는 거죠.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과 똑같은 농도의 NaC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밖에서 딱 버티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식염수팩에 진물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쭉쭉쭉쭉 밖으로 나오다가 밖에가 고장액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물이 딱 멈추게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식염수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동안 해서 진물이 멈추게 되면 떼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가 딱 굳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염수팩, 멸균 식염수팩은 기본적으로 해면화 과정이 심한 급성 습진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진물이 흐르는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부위, 그죠? 피부염이 심해서 건조한 부위에는 사실 큰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열감만 살짝 식혀주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얼굴에 심하게 있다. 근데 진물이 나는 상태는 아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냉팩만 해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냉팩만 해주면 효과가 있고, 아토피 피부염인데 얼굴이 뻘게, 그 정도야. 홍조 증상만 있어. 그런 경우에는 냉팩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멸균 식염수팩을 만능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뷰티 유튜버 중에서도 그걸 만능으로 막 소개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멸균 식염수팩은 홍조에는 효과가 없어요. 여드름에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피부가 정상인 분들 피부 케어를 위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서 습진 반응이 심할 경우에, 그리고 아토피가 심해서 진물이 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건강한 피부의 스킨케어를 위해서 쓰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멸균 식염수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러프하게 알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분이 식염수를 통에다 담았대요. 그리고 피부염이 있을 때 식염수팩을 하라 그랬더니 그걸 담아서 피부염 부위에 칙칙칙 뿌린대요. 하루에 3-4번씩. 즉 소금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죠. 누가 식염수팩을 뿌리라 그랬어요? 팩을 하라 그랬지. 그럼 멸균 식염수팩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멸균 식염수를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큰 걸 준비해도 되고 작은 걸 준비해도 되는데, 아토피가 심하거나 하는 분들은 환부가 넓기 때문에 식염수를 큰 걸 준비하는 게 좋고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만 하신 경우는 조그만한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포장된 멸균 식염수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비싼데 그건 얼굴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아토피가 심한 경우는 생리식염수 보통 1,000원,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걸 멸균 식염수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렌즈 세척용 일반 식염수보다는 멸균 식염수를 쓰는 게 좋고요. 이건 뭐냐면 방부제가 들어있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멸균 식염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한번 오픈하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게 되면 최소한 3-4일 내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밀봉을 하셔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일주일 이상 쓰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염된 멸균 식염수를 썼을 때 그로 인해서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멸균 식염수팩을 할 때는 우선 멸균 식염수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시원한 식염수가 효과가 더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습진 반응도 열을 내려주면 오히려 염증이 줄거든요. 그래서 식염수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시원하게. 그런 다음 꺼내서 깨끗한, 그죠? 락앤락 같은 데다가 식염수를 따르고, 그리고 거즈를 담굽니다. 그래서 그 거즈를 꺼내서 환부에다가 덮어주게 되겠죠. 환부에 덮을 때는 흐를 정도로 촉촉하게 덮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냉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15분 이내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마스크팩을 딱 보게 되면 마스크팩의 착용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20분 이내로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스크팩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오랫동안 피부를 덮게 되면 수분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 유분이 적어지는 그런 밀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분이 공급되게 되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짐으로써 피부가 더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멸균 식염수팩도 15분 이상 하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한 후에 그걸 걷어내세요. 그리고
가볍게 물로만 살짝 헹궈주세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있는 소금기가 싹 사라집니다. 소금기를 꼭 제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금이 결정화되면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너무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말리세요. 그럼 말린 다음에 물로 싹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에 소금기도 빨리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에서 건조가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보습제라던가 알로에젤 같은 걸 적절하게 쓱 발라주세요. 제거한 후에 바로 바르는 게 좋거든요. 너무 건조하게 되면 피부가 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도 진물이 난 부위이기 때문에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보습제를 너무 제형이 무거운 걸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진물이 난다는 건 피부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보습제를 두껍게 발라주게 되면 피부에 알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 젤 같은 거나 이런 알로에 젤 같은 걸 이용해서 발라주라고 보통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보습제도 크림 형태보다는 로션 형태를 살짝만 발라주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물이 잘 나는 부위에는 발라주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멸균 식염수 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식염수 팩은 기본적으로 습진반이 급성적으로 생겼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지 정상적인 피부인 분들이 하실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케어를 위해서 쓸 방법은 전혀 아니고 피부 홍조나 여드름 이런 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식염수 팩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식염수를 담아서 그걸 환부에 뿌리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오히려 더 세균 감염이라던가 자극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